청산별곡이었고요. 우리 청산별곡 잠깐만 찾으면은 그 청산에 살고 싶어요. 밑에 바다에 살고 싶어요. 이 청산과 바다는 어떤 이상향, 지향점, 내가 살고 싶은 공간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보면 막 울고 있었어. 시름도 컸대. 그쵸? 그리고 밤은 또 어떻게 지내요? 고독하고 있어요. 돌 맞아서 또 울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바라는 이런 상황으로 여기 사슴에 대해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또 설진강수 아주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독한 술을 먹고 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아니었어. 근데 이게 청산별곡이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를 주는 거는 지금 요 후렴구 때문이지. 후렴구에 보통 요 이응 소리가 리을 소리가 많이 쓰였다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얘네들은 우리 의문에서 무슨 소리에 들어가니? 의문에서 비음? 울림 소리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벌써? 바다, 가자, 서해, 물, 놀, 이를 여기에 들어가잖아. 비음, 유음 얘네들 울림소리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이 울림소리가 들어가니까 뭔가 흥겨운 느낌,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내용은 슬픈데 후렴구만이라도 좀 경쾌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청산별곡은 여러분들 옆에다가 해석을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한자로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 노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시적 화자는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 어디? 청산. 그리고 바다. 선시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체념하고 있어요. 그냥 돌 맞아서 울고 있잖아. 4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직면하고 절망하고 있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이 반복된 상황에 비탄해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나지란, 그럭저럭 지내는데 밤은 또 어떻게 지내? 아이고 이런 느낌이었잖아. 2번이 틀렸지. 속세를 경계하며 원망하고 있다기보다 가던 새 물 아래 본다 속세를 다시 한번 어떤 아쉬운 마음에 돌아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2번 시가 정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요 고려가요거든요. 고려가요기도 하고 혹은 향가의 그 잔재가 좀 남았다. 19체 향가의 그 형식이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과정이라고 하는 노래만 유독 고려가요의 대부분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거든. 근데 이 노래만 정서라고 하는 작가가 밝혀졌어요. 정서. 이름이 정서야. 우리 정서를 알아야 된다. 정서와 태도 찾아야 된다. 라는 정서가 성이 정씨고 이름이 서야. 정과정이.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의 호예요. 호, 별명.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저번에 내가 20편 뺐다고 했잖아. 거기 안에 들어간 작품이라서 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님을 그리워해, 그립다 할 때 요 비읍이거든요. 그리워해, 그립다에서 요 표현이 얘들아, 저번에 얘기했던 요 표현이죠.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높으면 붙일 수 있는 거야. 내가 님을 그리워하니까 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리워하다. 내가 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어요. 벌써 표현 뭔가 무슨 내용이 잡히죠? 님과의 어떤 이별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산에 있는 접동새. 새 나왔네. 청각적 김상 무조건 불러와야 돼. 그 새와 나는 이슷하다라는 단어는 비슷하다.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산에 사는 접동새와 나는 똑같은 처지예요. 청산별곡에서도 비슷한 표현 나왔었지. 청산별곡에서도 울어라 새여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울어라 우니노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표현이랑 비슷하다라는 내용상의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시며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표현. 거짓인 줄 거짓이다. 거짓. 뭐가 아니고 뭐가 거짓이랄까? 어떤 이 화자에 대한 모함이에요. 그 모함이 아니고요. 모함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잔월효성이라는 거는 월자가 달이고 성자가 별이거든요. 지는 달 새벽 별만이 알 거예요. 아르시리다.
내가 진짜 아니라는 거는 저 하늘이 알 거예요. 달과 별이 알 거예요. 억울한 거네. 지금 뭔가 억울하고 있어. 이 사람 지금 모함을 받고 있거든.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있거든요. 넋이라도 님은 한데 뉘어져라. 아우, 자, 넋이라도, 이 넋이라는 단어가 뭐니 얘들아? 넋이라도 있고 할 때 이 넋은 어떻게 해석해? 뭐를 넋이라고 하니? 넋. 정신, 또 뭐 마음, 뭐 영혼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지. 어떤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도 님과 한데 한 곳에 자 뉘어져다, 뉘어지다, 뉘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지내다, 가다, 살다라고 한 표현에서 지내다 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라. 아우 여운꾸네. 그러니까 여다는 여기서 지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다라는 건 뭔가 같이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지내다라는 느낌. 역시라고 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라. 벽이시더니 뉘러시니까 누구였습니까? 이까 누굽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벽이다, 벽이시다라는 거는 우기던 사람. 벽이다라는 거는 우기다.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우기던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을 얘기할 때 과예요. 우리 과오라고 얘기를 하죠. 너의 과오를 뉘우치고 너의 과오를 반성하고 라고 할 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랑 똑같은 단어죠. 너의 잘못과 허물도 나는 천만 없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은 나 하나도 없어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말인저 이거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슬픈더 아우 슬프구나. 슬픈더는 아우 슬프구나. 님이 나를 차마 잊으시니까 잊으시다 있다라는 표현이지. 잊으시니까 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아소라는 표현은 금기할 때 우리 요게 지금 잔재가 좀 남아있다. 잔재라는 거는 우리 아서라라는 표현 들어봤어? 아서라 언제 그런 걸 써? 할머니들이 좀 쓰잖아. 아서라 좀 하지 마라 그런 느낌으로 쓰잖아요. 하자는 혹격조사하죠. 높임을 나타내는 님아 도람 들으사 개오소서. 도람 들으샤 내 사연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개오소서 다시 사랑해 주세요. 다시 한번 들으셔서 내 말 지금 내가 결백하다는 말을 들어주시고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실제로 이 정서라고 하는 작가가 귀향을 갔어요. 이렇게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모함을 듣고 그래서 귀향 가서 쓴 글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그럼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이거는 결백을 주장하는 시였고요. 그 청산배곡은 아우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는 연결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니? 답은 몇 번으로 갔어? 연결된 지점이 하나 있네. 3번이죠. 자연물에 빗대었대요. 자, 어디에 빗대고 있어요? 이 정가정이라고 하는 소재는 접동새와 난 비슷하대요. 근데 청산별곡은 울어라 새여 나도 울고 있어 새를 가지고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얘와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 동병상련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동병상련의 대상 이 새를 가지고 자연물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에 빗대었다. 적동새에 빗대었고 새에 빗대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갈 수 있어요. 완전 주제가 다른 것도 이런 소재의 기능이 하나 비슷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린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진짜 나오면은 주제도 모르겠고 내용도 안 이어지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대시랑 이으면 어떻게 되니? 현대시랑. 이 현대시는 해석은 돼? 유치원의 깃발은 해석은 되니? 이거 배웠니? 중학교 때? 기억 안 나?
몰라? 자, 볼게요. 깃발부터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깃발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이겠죠? 자, 이 깃발을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많이 봤던 문장인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대표적인 역설법이지. 뭐가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거야? 깃발이 펄럭이는 거. 펄럭일 때 막 소리 엄청나게 막 굉음을 내면서 펄럭이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 소리 없는데 아우성을 친다. 대표적인 역설법.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 유치한의 깃발에서 나오는 그 역설법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번에 역설법이야 반어법이야 해서 이렇게 막 묶어서 줬던 것들은 어디선가 쓰였던 시의 표현들이잖아. 그치? 저 푸른 혜원이가 이 혜원이 아니지? 혜원은 요 바다를 의미해요. 이런 바다. 옆에 이런 바다가 혜원을 향하여 흔드는, 자, 이 깃발이 흔들어지는 모습이 이 바다에 대해서 흔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어라는 단어 혹시 해석되는 사람? 노스텔지어. 요거는 향수라는 단어거든요. 이 향수가 퍼퓸이 아니라 그리워하다, 향수병에 걸리다라는 향수예요. 이것을 그리워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손수건과 같아요. 이 손수건이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게 그 누군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흔드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예전 영화들 보면은 전쟁에 이제 참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차를 타. 그러면 그냥 손 잘 가 이게 아니라 막 여기 손에 손수건 들고 이렇게 흔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가요에서도 있어. 이 손수건 노래하는 사람이 태진 아저씨가 있어. 노란 손수건이라고. 노란 손수건 이런 노래가 있어.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 어떤 모티베이션 된 것들은. 그러니까 그리워해서 이렇게 흔드는 손수건이야. 깃발은. 근데 영원한 손수건이래. 왜냐면 이 깃발은 갈 수가 없거든. 저 바닷가로. 순정은 물같이 바람에 나붓긴데요. 자, 이 깃발을 순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순수한 이 감정 마음들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겠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라는 거는 여기가 표대를 얘기하죠. 요 막대기 요 끝에 걸려 있대요. 이 표대는 그러면은 이 깃발이 바다로 못 가게 하는, 잡고 있는 그런 대상이죠. 애수란 단어도 우리 많이 쓰이지. 제목에서, 노래 제목에서 애수. 근데 애수는 무슨 감정이야? 슬픈 감정이에요. 그럼 이 깃발을 애수라고도 표현을 했죠. 애수는 백로 아주 큰 새처럼 날개를 피고 있는 이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크게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달 줄 아는 그는 도치법도 일어났네. 누구야? 처음 공중에 이렇게 깃발을 달기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무슨 마음일까? 어떤 깃발을 의인화시켜서 깃발이 저 바닷가로 향하고 싶은, 깃발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펄럭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시네요. 되게 비유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예요. 사실 유치원의 깃발도. 그러면 청산별곡의 바다와 유사한 것, 바다라는 것은 지향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었지, 이 깃발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푸른 혜원을 가고 싶어 했었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향점이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 소재의 의미 찾기였어요. 근데 2번 문제는 요 접동세라고 하는 소재와 세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라기보다 기능이라고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청산별곡을 아냐 모르냐 이것으로 우리 판별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이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기능을 할지 다른 시에서 찾아줄 수 있니? 이게 고전에서의 관건이에요. 시에서의 관건이에요. 상당히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기억에서 음악성을 사용하기 위해 표현한 표현 방석, 의문적인 측면에서 얄리얄리 얄리성을 리을 이응의 울림소리 사용으로 뭐가 형성되어 경쾌한 느낌이 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청산별곡은 우리 화자를 3명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유랑민, 그리고 몰락한 지식인, 그리고 이별한 사람. 유랑민으로 보는 경우는 가던 새를 갈던 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밭을 갈던 사이라고. 갈던 새 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서 시간 관계상 시조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간다. 오늘 했던 내용이니까 꼭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3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이준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이 상황에서 이 시를 쓰는지 외제적 관점이 드러났지. 그렇죠? 이 외제적 감상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시를 보면 자, 이화의 월벽하고 은하니 삼경인지 뭔가 쓸쓸함 느껴지는데 왜 쓸쓸한지는 파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님과 이별한 상황인가 막 추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님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냥 쓸쓸한 마음이잖아요. 그 쓸쓸함이 이런 마음이었대요. 충렬한 고려시대의 이 왕을 보필하다가 귀양 갔고요. 나중에 고향에 은거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다정하다라는 이 표현, 걱정이 많다라는 표현은 뭐에 대한 걱정이었을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지 않았을까? 그치? 이 외제적 감정을 투영한다면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갈 수 있겠죠. 정치에 대한 걱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이 시는 표현 자체로도 되게 멋들어진 표현도 많이 쓰고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에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시는 수능에서도 나올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또는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내고 이 의미가 님과의 이별이 아니야, 쓸쓸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고려시대에 또 왕을 보필하다가 귀양 가면서 그 안타까움을 쓴 노래구나라고 조금 더 정교하게 정리해 주세요. 왜냐면 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유추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식 좀 쌓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한 손에 막대지고의 특징 1번 화자와 대조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화자는 늙었잖아. 그러면 젊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늙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소망 어떻게 하고 있어? 가시로 막고 막대로 치려고 하고 있지.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에 대한 그래서 한탄이 드러났어요. 선생님, 한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아니, 제가 먼저 오너라, 지름길을 먼저 오너라.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잖아요.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가나의 표현상의 특징 청각적 이미지 한 손에 막대지고에서는 안 나타났죠. 나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자, 일정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여기서는 안 일어났어요. 자, 나는 서리적 표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물음은 나오지. 아느냐라는 거죠. 이 봄의 기운을 자규는 알까? 서리적 표현이니? 생각해봐. 서리적 표현은 뭔가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각시켜 줄 때 하는 거거든. 이 봄 기운을 자규는 알까? 확실히 서리적 표현이라는 느낌은 안 들지.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래. 우리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규는 알 거야. 자규는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도 뒤에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연결해 줘야 돼. 화자의 처지가 연결된다? 화자는 지금 어떤 처지야? 잠을 못 자요. 그렇지. 걱정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처지지. 그럼 자규는 알까? 내가 잠 못 자는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 처지를 강조하려고 쓰인 표현도 아니에요. 앞부분 서리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안 쓰였지만 그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화자의 처지까지 강조하는 효과가 나온지는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 가와 나 인격화했어요. 가에서는 길과 백발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죠. 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규. 이 자규는 알까? 안다라는 거, 머리를 쓴다라는 거, 의도와 목적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는 의인화의 한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처럼 표현했다라는 거.
답은 5번이에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자, 가에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그치 늙는 것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요? 막으려는 의지죠. 맞으려 그쵸 거부하는 의지 혹은 막았니 그래서 결국 아니요. 그치 막지 못한 한탄.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니? 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여유 있다라는 건 한타는 어? 그 하늘 막 하는 건데 그건 정서 아니에요? 아 우리 정서와 태도는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그거는 행동이 돼버리잖아. 아이고 먼저 아이고 지름길로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그거는 태도가 돼버리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거야? 아이고 한탄하고 있는 이런 태도도 돼버리죠. 정서와 태도는 그래서 진짜 감정적인 거냐 행동적인 거냐라고 해서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거기서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하지 않고 태도만 얘기했으면 정서를 가지고 태도를 설명해도 상당히 좋은 설명이 돼버려요. 알겠죠? 대상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런 한탄하는 태도다. 한탄하는 마음이다. 똑같잖아. 그치? 근데 여유 있게 표현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되게 우리 이 작품의 특징이지. 다들 보니까 피곤해한다.